이탈리아 피렌체의 외교관 마키아벨리는 관직에서 쫓겨난 뒤 재계하기 위해 군주론을 써 메디치 가문을 헌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군주가 된 로렌초 2세 대 메디치는 군주론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 장자 계열의 메디치 가문이 끊어지고 차자 계열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정작 군주론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은 코시모 1세 대 메디치입니다. 그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따라 군사력의 중요성을 깨달아 실천해 단번에 악행을 통해 군주가 되고 이후 조금씩 지속해서 선정을 베풀어 자신의 조국 피렌체를 크게 발전시켰어요. 코시모 1세는 성격이 잔인하고 흉악한 전제군주였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해 강한 군사를 양성해 영토를 넓혔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망한 산업을 유치해 나라를 무던하게 만들어 피렌체를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이번 영상은 피렌체에서 토스카나 대공이 된 무시무시한 독재자 코시모 1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시모의 외할머니는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해 르네상스를 꽃피운 로렌초 대 메디치의 손녀였습니다. 외가 쪽 장자 계열과 친가 쪽 차자 계열 메디치 가문의 혈통을 가진 유일한 계승자였죠. 장자 계열 로렌초 2세의 외동딸 카테리나 메디치는 정략 결혼으로 프랑스에 시집갔고 최후의 부계자 알레산드로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허락으로 초대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도하고 방자의 폭정을 일삼은 알레산드로가 통치 5년 만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암살당하자 반개 가문의 코시모가 뒤를 이어 공작이 되었어요. 피렌체 시어회에는 알렉산드로가 죽자 서국적이고 미숙해 보이는 17살의 코시모를 추대하고는 옥두각시처럼 배후 조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권력을 차지하자마자 코시모 1세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피렌체 유력 가문의 공동체 시어회에 위임한다는 공약을 무효로 만들고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1537년 피렌체 외곽 몬테무르로에서 황제군의 지원을 받은 코시모가 프랑스군을 등에 업은 시어회의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자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 넣어 가혹하게 고문하고 처형했어요. 감옥에는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귀가 멍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피하지 못했죠. 코시모는 피렌체의 정통 우방 프랑스와 결별하고 대신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신하가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 3살 어린 나폴리 총독의 외동딸 엘레오노라와 결혼했어요. 이후 코시모는 대대적인 국가 개조에 나섭니다. 전란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비단과 모직 산업을 부활시켰습니다. 도로, 배수, 항구 등 사회 간접 자본을 육성하고 교육을 장려했죠. 거기에다 석탄 광산, 대리석 채석장, 철광 채굴권까지 확보했어요. 지금의 네덜란드 지방인 플랑드르의 고부가가치 산업, 벽걸이 융단 제조업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고 재정을 튼튼히 했습니다. 또한 즐길거리를 위해 고대 로마 방식을 모방한 전차 경주를 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코시모의 부국 강병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치세하에 정치, 경제, 군사 방면에서 불과 30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룹니다. 1557년에는 오랜 숙적 시에나를 정벌해 합병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토가 2배로 넓어져 도시국가 피렌체를 넘어서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성공의 이면에는 아내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코시모가 약간의 나이에 재산도 친구도 없을 때 엘레오노라가 제공한 지원은 엄청났어요. 통치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과 군사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엘레오노라가 충당해줬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를 다스리는 나폴리 총독의 외동딸이어서 재정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요긴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코시모의 조언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에 코시모가 짧은 기간 확고한 권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죠. 그러나 1562년 43세 때 아내와 2명의 아들을 한 번에 말라리아로 잃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말라리아가 자주 유행했는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충격을 받은 코시모의 성격은 더욱 어둡고 우울해졌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을 억누르는 공포 정치가 피렌체를 지배했고 코시모는 언제 어디서 보복당할지 몰라 두려워 항상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1565년에는 장남 프란체스코를 페르디난드 1세 황제의 딸이자 카를 5세의 조카인 오스트리아 대공비 요한나와 결혼시켰어요. 코시모는 며느리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피렌체 도심에 있는 베키오 궁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르네상스 건축가 조르조 바사리를 시켜 베키오 궁전과 자신이 사는 피티 궁전을 연결하는 고가동로 건설을 지시했죠. 바사리 배랑이라고 불리는 빈 복도를 따라 외곽에 있는 피티 궁전에서 집무실까지 출퇴근했어요. 자신이 정적을 제거한 것처럼 자기 역시 언제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안전하게 혼자 다니기 위해 개인용 회랑을 만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오스만 투르코의 침공으로 혼란한 틈을 타 1570년 코시모는 교황 피우스 5세에게 접근해 토스카나 대공이 되었습니다. 피렌체 공작으로 황제의 대리인에 불과했으나 대공이 되면서 왕이 버금가는 토스카나를 다스리는 군주가 된 것입니다. 현재 피렌체의 중심 시누리아 광장에는 코시모의 청동 기마상과 바다의 신 넵튠 조각상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5현제 중 하나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청동 기마상과 유사하게 제작한 것은 피렌체가 메디치 가문의 확고한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지배자 넵튠의 얼굴은 코시모의 얼굴을 모델로 만들어졌어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한 걸 기념하는 조각상인데 강력한 힘과 통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코시모를 신으로 묘사했다고 할 수 있죠. 코시모는 독재자였지만 용터를 놓고 국가를 새롭게 건설한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포정치를 펼쳤음에도 국가에 큰 혜택을 준 독재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그는 군주론의 조언을 받아들여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로써 메디치 가문은 역사의 주역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었고 가문의 전통을 따라 여러 예술가를 후원하게 됩니다. 전제군주였으나 공평한 법집행, 강력한 정부, 유능한 행정, 경제적 번영을 이끈 코시모 1세는 진정한 마키아벨리즘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